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예림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선 두통이 생겨나면 가장 가볍게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낙생 같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죠. 그런데 좀 더 두통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진통제가 잘 안 듣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프고 해결이 안 되니까 신경과에 가보겠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살펴봐서 편두통이라고 진단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편두통 특이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쉽게 말하면 편두통 전용 진통제예요. 이걸 트립탄 계열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미그란, 나라믹, 알모그란 같은 약들이 많이 사용되고 에르고타민이라는 성분의 크레밍정도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편두통이 좀 더 심해지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픈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도 두통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10일 이상 이 약들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러면 또 약 때문에 두통이 더 빈발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걸 약물 유발성 두통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원리는 두통? 정말 원인이 없을까 이 영상에서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한 달에 열흘 이상 편두통 약을 먹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니까 편두통 예방 약물이라고 하는 항우울제, 항경련제, 항고혈압제 등을 최소 3달에서 6달가량 복용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두통의 발생 빈도가 50% 정도 줄어들면 유효했다고 평가하고 좀 더 복용하게 되죠. 그런데 예방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이런 약물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약 부작용으로 인해 피로감,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복용하기에는 조금 장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안 되면 다른 대안은 뭐 없을까요? 보통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톡스 주사, 두 번째는 신경자극 장치, 셋째는 신경차단술, 넷째는 라이프스타일 및 행동치료, 다섯 번째는 보완대체의학, 마사지, 침술, 허브 보충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다섯 번째 보완대체의학이 나오네요. 침이나 허브 보충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왜 보톡스가 편두통에 효과가 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에 편두통은 두 개의 골 내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겨나는 일련의 통증 반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편두통은 정말 복잡한 발병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뇌의 혈관 확장뿐만 아니라 신경계의 과민 반응, 염증 반응, 그리고 근육의 긴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편두통인데 두개골 주변 근육도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편두통 환자분들에게는 근긴장성 두통도 거의 같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 보톡스가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의 근육을 마비시켜서 과도한 수축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하여 근육으로 유발되는 통증을 차단하면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근육의 통증을 해소하기 위한 신경자극장치, 신경차단술을 활용하는 거고요. 자, 그럼 보완대체의학이라고 표현되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편두통에 한의학적 치료 대안은 없는지 챗GPT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챗GPT가 한의학 쪽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실은 챗GPT가 해주는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이진탕은 태우민 약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출처가 어디야? 했더니 자기가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다음부턴 잘하겠대요. 그래서 검증 삼아 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봤죠. 이재마의 사상체질에서 태유민한테 쓰는 처방 다 말해줘 했더니 그것도
완전 엉터리 방터리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또 구박했더니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서 죄송하다며 사과는 또 기똥차게 하더라고요. 한의학은 그 특성상 워낙 개인 맞춤 의학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서 어떤 단순한 통계로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웹상에 일목요연한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챗 GPT가 잘 모르는 건가 싶더라고요. 당분간 한의사는 AI로 대체되기는 힘들겠구나 안도했습니다. 우선 보톡스나 신경경피자극, 신경차단술처럼 근육을 목표로 하는 치료로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침, 스프왕, 약침 등이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의학은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닌 이 손끝, 발끝의 혈자리를 자극하여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막힌 치료 방법이 있어요. 한의원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보면 배 아픈 건데 발에 침 놓거나, 아픈 발은 왼쪽인데 오른쪽에 침 놓고 나서 아픈 게 싹 좋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머나. 이런 게 바로 동양의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픈 근육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침을 놓아놓고 체질을 감별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혈자리를 선별한 후에 손끝, 발끝에 침을 놓으면 20-30분 안에 통증이 해소되는 결과를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약은 몸의 자율신경 밸런스를 맞추고 소화기능과 수면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여서 편두통을 촉발하게 되는 그 배경 조건을 해소해주는 치료약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두통의 재발률을 떨어뜨리는 예방치료인 셈인데, 평소에 갖고 있던 소화기능 장애나 불면증, 화병,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여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큰 장점이 있어요.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한 한약이지만 결국은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다 호전시켜 놓는 건데, 한의학은 항상 신체 기능의 균형을 중시하는 의학이라서 편두통 딱 하나만 고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체 전반의 기능이 다 건강해져야 편두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원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만 제시되는 두통치료 처방도 정말 다양한데, 이게 다 두통과 더불어서 신체 전반의 몸 상태를 살펴서 같이 치료하도록 처방을 구성하기 때문이거든요. 현대의 편두통과 가장 비슷한 양상을 묘사하는 건 단골 두통인데, 이 설명을 잠깐 살펴보면 비위가 허약하여서 머리가 터지는 듯이 심히 아프고 온몸이 산처럼 무거우며 팔다리가 싸늘하고 토하며 어지럽고 눈을 뜰 수 없으며 마치 바람이 불고 구름이 낀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처방 구성을 살펴보면 소화기의 구역감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대의 편두통 양상도 상당히 다양한데, 동의보감에서는 단골 두통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양상의 두통을 증상별로 분류하여서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다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체질의학을 하는 사람이라 동의보감 처방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한의학의 두통 치료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두통 치료 방법을 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편두통이 빈발하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두통이랑 성격이랑 관련이 있었어? 궁금하시죠? 꼭 보러 오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